여러분 혹시 냉장고가 모든 음식을 신선하게 지켜주는 마법의 상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차가운 냉장고 속에 넣어두기만 하면 우리 식재료가 항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믿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 냉장고에 넣어둔다고 생각했던 몇몇 소중한 음식들이 오히려 그 본연의 맛과 영양소를 잃게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작은 보관 방식의 차이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에는 영양소 하나하나가 더 중요해지고 소화 기능도 민감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냉장고에 넣어두셨다면 아깝게 버려지는 음식도 많았을 테고 무엇보다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기운을 제대로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냉장고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될 9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이 음식들이 왜 냉장고와 상극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해야 우리 몸에 가장 좋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비법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첫 번째로 냉장고에 넣어선 안 될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우리가 흔히 채소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일인데요. 이 붉고 탐스러운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우리는 토마토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과 맛을 구성하는 휘발성 화합물의 생성을 막아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갓 수확한 토마토의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향과 입안에서 터지는 듯한 과즙의 맛이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데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토마토는 마치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처럼 푸석푸석해지고 향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치아가 약해지거나 소화 기능이 예민해지기 쉬운데 이렇게 푸석해진 토마토는 씹기도 힘들고 맛도 없어서 억지로 드시다가 오히려 음식이 싫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특히 남성 어르신들의 전립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영양소를 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토마토가 가장 맛있고 신선할 때 섭취해야 하는데 냉장고 보관은 그 효능을 반감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토마토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토마토는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실온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 하나, 토마토의 꼭지 부분이 아래를 향하게 해서 뒤집어 놓으면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줄어들어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고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굳이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삶아 먹어도 맛있고 찌개에 넣어도 좋고 전으로 부쳐 먹어도 그만이죠. 그런데 이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감자를 4도 이하의 차가운 온도에 보관하면 감자 속에 있는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빠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원래는 포슬포슬하고 구수한 맛이 나야 할 감자가 어느 순간부터 달콤해지고 식감도 끈적하게 변하는 것을요. 물론 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감자를 고온에서 조리하게 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위험이 커집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감자의 녹말이 당분으로 변하면 혈당 수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어르신들께는 더욱 좋지 않습니다. 감자의 고유한 맛과 영양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냉장고가 아닌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빛에 노출되면 감자에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하기 쉬운데 싹이 난 감자는 독성 물질인 솔라닌을 생성하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종이봉투나 망에 넣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사과 한두 개를 같이 넣어두면 감자가 싹 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이런 작은 생활의 지혜를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자는 우리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비타민C와 칼륨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올바른 보관법으로 감자의 모든 이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냉장고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우리나라 음식에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채소죠. 시원한 맛과 아삭한 식감, 그리고 특유의 향으로 요리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그런데 양파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습기에 취약해져서 금방 무르거나 곰팡이가 피기 쉽고 심지어 싹이 나기도 합니다. 한번 물러지기 시작한 양파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상하고 부패하기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운 식재료를 버려야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늘어나게 되죠.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사다 준 식재료를 알뜰하게 보관하고 싶어 하시는데 잘못된 보관법으로 음식물을 버리게 되면 마음도 아프고 경제적인 손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는 다른 음식의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냉장고 안에 있는 다른 음식들의 냄새를 빨아들여 양파 고유의 향을 잃게 만들고, 반대로 양파 특유의 강한 냄새가 냉장고 안에 배어 다른 음식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양파는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에서 망에 담아 걸어두거나 바구니에 담아두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감자와 마찬가지로 밀폐된 공간보다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이 중요합니다. 양파는 혈액순환 개선과 항암 효과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신선하게 보관된 양파로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음식들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또 어떤 의외의 음식들이 우리 냉장고와는 맞지 않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번째로 냉장고에 넣어선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마늘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으로 요리의 풍미를 살려주고 강력한 살균 및 항암 효과까지 겸비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슈퍼푸드입니다. 그런데 이 마늘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마늘은 습기와 냉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환경은 마늘이 싹을 틔우거나 곰팡이가 피게 만들기 쉽습니다. 마늘의 싹이 나면 푸른색으로 변하고 알싸한 맛도 줄어들어 원래의 풍미를 잃게 됩니다. 또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죠.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은 드시면 안 되는데 마늘이 이렇게 변질되면 통째로 버려야 하니 너무 아깝습니다. 게다가 마늘은 냉장고 안에서 특유의 강한 냄새를 풍겨 다른 식재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마늘 냄새가 진동하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 덕분에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귀한 마늘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보관법이 필수입니다. 마늘은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며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주방 한쪽 구석이나 베란다의 망에 담아 걸어두거나 통풍이 잘 되는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마늘의 경우 깐 마늘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마다 까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깐 마늘을 보관해야 한다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되 최대한 빨리 소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늘은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보약과도 같으니 현명한 보관으로 그 효능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건강 식재료로 각광받기 시작한 아보카도는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영양소로 특히 어르신들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골고루 갖춰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아보카도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아보카도의 숙성 과정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맛과 질감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덜 익은 아보카도를 냉장고에 넣으면 숙성이 멈춰버려 딱딱한 상태 그대로 변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상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부드럽게 익지 않아 결국 버리게 되는 아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잘 익은 아보카도의 부드러운 과육은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목넘김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서 제대로 익지 않은 아보카도는 씹기도 힘들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아직 단단한 덜 익은 아보카도는 실온에 보관하여 자연스럽게 숙성되도록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두면 이들이 내뿜는 에틸렌 가스 덕분에 숙성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가 부드럽게 잘 익었다면 그때는 냉장고에 넣어두어도 괜찮습니다. 단, 숙성을 멈추고 잠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함이므로 며칠 내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으로 자른 아보카도는 씨를 제거하지 않은 채 랩으로 잘 싸서 보관하면 갈변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좋은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올바른 보관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로 냉장고와 맞지 않는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기도 쉽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영양을 보충하기에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에너지 보충은 물론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숙면에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기 때문에 차가운 온도에 매우 취약합니다. 냉장고에 바나나를 넣는 순간 바나나 껍질은 순식간에 검게 변하고 과육의 숙성 과정이 멈춰버립니다. 껍질이 검게 변하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바나나 고유의 달콤한 향과 맛이 사라지고 식감마저 푸석해지거나 물러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냉장고에 보관한 바나나를 먹어보면 왠지 모르게 밍밍하고 맛이 없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을 드셔야 하는데 냉장고 보관으로 인해 바나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바나나를 가장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렉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걸어두거나 다른 과일과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는 숙성되면서 에틸렌 가스를 배출하는데 이 가스가 다른 과일의 숙성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나나가 너무 빨리 익는 것 같아 걱정된다면 하나씩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껍질이 검게 변했더라도 속은 괜찮은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잘 익은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만약 너무 많이 익어버린 바나나가 있다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바나나빵이나 스무디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에 좋은 바나나, 이제는 제대로 보관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마지막 세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곱 번째 음식은 바로 우리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커피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은 잠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커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원두나 갈아놓은 커피 가루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그 향과 맛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커피는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냉장고 안에는 다양한 음식물들이 있고 그 음식물들이 내뿜는 온갖 냄새와 습기가 가득하죠. 커피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커피가 이 모든 냄새와 습기를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커피 고유의 깊고 풍부한 향은 사라지고 퀴퀴하거나 다른 음식 냄새가 섞인 이상한 맛이 나게 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행복이 사라지는 것이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미각이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미묘한 맛의 변화를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좋은 원두의 맛을 망치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커피는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로스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두를 구매하여 필요한 만큼만 갈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실온에 보관해야 합니다.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빛과 습기 그리고 열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커피의 향과 맛을 오래도록 보존하는 비결입니다. 커피는 우리 어르신들의 뇌 활동을 자극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데도 도움을 주니 올바른 보관법으로 그 매력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여덟 번째 음식은 바로 꿀입니다. 꿀은 예로부터 귀한 약으로 사용될 만큼 우리 몸에 좋은 천연 감미료입니다.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 그리고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꿀은 특히 기운이 없거나 환절기에 어르신들께 좋은 식품이죠. 그런데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꿀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용하기 불편하게 만듭니다. 꿀은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면 결정화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액체 상태였던 꿀이 마치 설탕처럼 딱딱한 고체 상태로 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굳어버린 꿀은 숟가락으로 뜨기도 힘들고 요리나 차에 넣어 녹이려면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해집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마시려 해도 굳어버린 꿀 때문에 한참을 애먹을 수 있는 것이죠. 꿀은 상온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뛰어난 보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천 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굳이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꿀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뚜껑을 꼭 닫아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꿀의 부드러운 질감과 달콤한 맛, 그리고 모든 영양 성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꿀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도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니 올바른 보관으로 항상 부드러운 꿀을 편리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음식은 바로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빵입니다. 간식으로도 좋고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도 좋은 빵은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어르신들이 즐겨 찾으시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빵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에 넣곤 합니다. 하지만 빵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빵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빵 속에 있는 전분의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전분의 노화는 빵을 딱딱하고 푸석푸석하게 만들며 우리가 흔히 빵이 말랐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넣은 빵은 실온에 둔 빵보다 훨씬 더 빨리 굳고 맛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굳어진 빵은 어르신들이 씹고 삼키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맛도 없어서 결국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빵을 신선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냉장고보다는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빵은 서늘하고 건조한 실온에서 밀폐된 상태로 2토 3일 정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빵을 며칠 내로 다 먹을 수 없다면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냉동 보관할 때는 빵을 한 번 먹을 만큼씩 소분하여 랩으로 꼼꼼히 싸거나 밀폐 용기에 넣어 냉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빵의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여 해동했을 때 갓 구운 듯한 부드러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동할 때는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거나 오븐에 데워 드시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냉장고에 넣는 대신 짧게는 실온에, 길게는 냉동실에 보관하여 항상 촉촉하고 맛있는 빵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냉장고에 넣지 말아야 할 9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토마토, 감자, 양파, 마늘, 아보카도, 바나나, 커피, 꿀, 그리고 빵까지. 이 모든 음식들은 각자의 특성에 맞게 보관되어야 본연의 맛과 영양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냉장고가 모든 음식의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 식재료를 더 신선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첫걸음입니다. 올바른 보관법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의 귀한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냉장고가 흔치 않았던 시절에도 지혜롭게 식재료를 보관하며 살림을 꾸려나가셨습니다. 햇빛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찾아 음식을 보관하는 그런 지혜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건강한 습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는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냉장고의 차가운 기운이 때로는 우리 식재료의 소중한 생명력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각 음식에 맞는 보관법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지킴이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대로 즐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냉장고 보관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추가적인 꿀팁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배움이니까요. 이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 유용한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매일을 즐겁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